직무 분류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직무 분류의 정의와 더불어서 우리가 직무 분류를 하는 목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기술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그리고 직무 기술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직무 명세서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분류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분류라고 하는 것은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들을 묶어서 직무군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군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능력의 계열을 가지는 고도의 전문 지식, 기능의 체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일 직군은 필요로 하는 기초 교양, 전문 지식, 근로 조건 등이 유사하며 또 채용이나 배치, 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직무 집합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직무 분류는 반드시 직무 분석 과정 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조직 내부의 관리 목적으로 관리직이나 또는 작업, 또 영업직 등을 분류할 때 우리가 직무 분류를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이나 또는 규모가 작은 그런 조직에서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체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편한 그런 직무 분류를 기초로 해서 인사관리상의 여러 방법들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직무 분류를 하는 목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분류와 서열화는 인사관리 제도에서 채용이나 승진 또는 이동, 훈련, 개발, 보상관리 등 인사의 합리적인 그런 기초 자료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직무 분류를 통해서 이런 유사한 직무들을 직무군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에 4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동과 승진에 사용된다는 것이죠. 직무 분류를 통해서 동일한 기초 능력이나 또는 적성을 요하는 직무들을 하나의 직무군으로 묶고 이를 직종 또는 직군으로 함으로써 이들 직무 내에서 단계적으로 승진이나 또는 이동 같은 것들을 보다 쉽고 또 새로운 직무에 관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직무 분류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기능의 종업원을 양성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날 각종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하나의 직무만을 계속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사한 그런 직무들을 맡길 수 있는 것이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다기능을 양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가 직무 분류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사 고과나 또는 훈련, 개발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개개의 직무 분석 결과를 직군으로 묶고 이를 다시 직무 평가에 의해서 직급으로 서열화하면은 직군별 또 직급별 필요 능력을 밝혀둘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나 또는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는 직무 분류와 함께 직무를 계층적으로 분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른바 직계 제도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를 근거로 자격 제도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직계 제도는 직무 평가에 의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함으로써 직무의 상대적 서열을 결정을 하고 해당 직급의 직무를 담당함으로써 임금이나 또는 조직상의 지위를 결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자격제도는 직무 분석을 기초로 해서 조직 내 인력이 갖추어야 될 능력 수준을 직급별로 구체화하고 이를 개개인에게 평점 검사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조직상의 지위와 보수를 결정하는 그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분석의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감독할 모든 사람이 직무의 성격이나 또는 직무의 내용, 수행 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 또한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무 분석의 산물인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는 모두 문서로 정리, 기록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기술서는 과업 중심적인 그런 직무 분석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며 직무 분석의 결과로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하고 또 정리 후에 그 요점을 기술하는 그런 문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또 직무 명세서는 사람 중심적인 그런 직무 분석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또 보다 구체적인 인사관리의 성격에 맞도록 세분화시켜서 기술한 그런 문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직무기술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직무 분석의 결과 직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서 직무의 성격과 또 요구되는 개인의 자질들 중요한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직무 분류라든지 또는 직무 평가 또 직무 분석에 중요한 그런 자료라고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직무 명칭, 소속 직군 및 직종, 또 직무 내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원재료나 설비나 작업 도구, 또 수행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직무기술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무기술서는 직무의 목적과 또 표준 성과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직무에서 기대되는 결과와 더불어서 직무 수행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준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직무기술서의 기본적인 기재 내용으로서는 직무 명칭, 또 직군과 직종, 그리고 직무의 개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자격 절차, 또 작업의 조건과 순서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켜 놓은 그런 서류가 바로 직무기술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기술서의 일반적인 요건에 대해서 보시죠. 일단 직무기술서는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직무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도 쉽게 그 직무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명확성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되고 또 직무기술서의 존재 여부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명확함과 세심함까지 곁들여서 직무기술서가 서술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간결성입니다. 직무기술서를 읽는 사람을 하여금 시간의 낭비가 없도록 간결한 용어를 선택해서 기술해야 되겠습니다. 장황한 말로 풀어 쓰는 것보다는 정확한 단어, 또 한 문장으로 더 확실하고 정보 전달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성입니다. 직무기술서상에 그 직무에 관한 모든 중요한 정보가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은 했지만 원하는 것을 완전하게 표현하지 않았을 때는 직무기술서를 작성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일관성이 되겠습니다. 직무기술서상에는 상호, 모순된 그런 진술 또는 의미가 정리되고 제외되어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무기술서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는 직무분석의 1차적인 산물이죠. 나아가서 이들 자료들은 다시 어떤 인적자원 관리 활동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직무기술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변화와 개선에 유용한 정보가 얻어지고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직무기술서는 직무명세서를 개발하게 하고 직무명세서는 모집이나 선발, 승진, 이동 및 직무평가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직무기술서는 인력계획과 모집에 사용이 되게 되며 조직 및 인력계획 담당자가 직무의 기초적 의무와 또 직무수행 요건을 알고 있다면 보다 정확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 있겠죠. 또한 모집에 있어서도 직무와 관한 정확한 기술과 또 인적 요건의 명시는 기업과 응모자 모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직무기술서는 신규 종업원들에게 있어서는 직무의 기초적 책임을 가르쳐주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자체가 상세한 것이 아니고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누락되어 있다면 사람에 따라서는 직무의 미묘한 차이도 포함되게 되겠지만은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훈련 때 이 직무기술서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고가 및 고가 양식의 기초 자료로도 쓰인다라고 하는 거죠. 양적인 또 질적인 방법 모두에 있어서 직무기술서를 보완, 확대하여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직무기술서는 직무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자료로 사용이 되고 또 직무급을 채택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서류가 되겠습니다. 직무명세서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분석의 결과를 인사관리의 특정한 목적에 맞도록 세분화시키고 또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가 바로 직무명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명세서는 직무의 특성에 중점을 두어서 간략하게 기술된 직무기술서를 기초로 해서 직무의 내용과 또 직무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 즉 인적 특징에 중점을 두어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서류가 직무명세서입니다. 주로 모집과 선발에 사용이 되게 되며 또 여기에서 직무의 명칭, 소속 및 직종, 교육 수준, 기능, 기술 수준, 또 지식, 정신적인 특성들까지도 명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서류가 바로 직무명세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무명세서의 형태, 유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직무명세서는 직무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명세서로 작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배치 전환 또는 승진 등의 고용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우리가 직무 쓰는 양식이 바로 고용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용 직무명세서도 있는데요. 종업원의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가 되겠고요. 또는 조직설계형 직무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등 합리적인 조직 설계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서류가 되겠습니다. 또 임금관리용 직무명세서 같은 경우는 직무평가를 통해서
직무급 임금 체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가 임금관리용 직무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또 안전관리용 명세서는 노동재해 방지라든지 기타 인적자원관리의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이고, 또 작업 방법 및 공정 개선 명세서 같은 경우는 작업 방법이나 공정의 개선을 목적으로 작성을 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의 구분, 또 규정, 구조 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이나 또는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장에 맞게끔 형태를 개발하고, 또 각각의 어떤 관리 목적에 맞도록 잘 설계해서 작성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무 분류와 관련해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무 분류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직무 분류라고 하는 것은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들을 묶어서 직무군으로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직무 분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류는 반드시 직무 분석 과정 후에 이루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조직 내부의 관리 목적으로 또 영업직이라든지 또는 관리직이라든지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는 우리가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를 체계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간편한 직무 분류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인사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이 직무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무 분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직무 분류의 첫 번째 목적은 승진이나 이동과 관련돼서 우리가 직무 분류를 한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직무 분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적당한 직군 또는 직종으로 이동시키고 승진시키는 이런 기능을 할 때 바로 이 직무 분류를 활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다기능 종업원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직무 분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조직에서는 어떤 한 구성원에게 하나의 직무만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의 유사한 그런 직무들을 수행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직무 분류 자료를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인사 국가나 또 훈련을 개발할 목적으로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개 직무 분석 결과를 직군으로 묶는다든지 또다시 이런 직무를 평가를 해서 직군별로 또 직급별로 필요한 능력을 산출을 해내고 그러한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훈련과정을 개발할 때 활용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직무 분류는 직무를 계층적으로 분화하는 데 있어서도 이른바 직계 제도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중요한 목적으로 우리가 직무 분류를 한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보았습니다. 직무 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직무 분석의 결과 직무의 능률적인 그런 수행을 위해서 직무의 성격과 또 요구되는 개인의 자질 등 중요한 사항들을 기록한 문서가 바로 직무 기술서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직무 기술서에 들어가는 내용으로서는 직무의 명칭이라든지 또는 소속 직군, 또 직종, 그 다음에 직무 내용,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물들, 여기 있는 재료, 설비, 작업도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이나 절차, 또 더 나아가서는 작업의 조건, 이런 것들이 명기되어져 있는 게 바로 직무기술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무기술서는 직무의 목적과 표준 성과를 제시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직무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직무 수행 방법을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중요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무기술서는 4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죠. 첫 번째가 명확성, 모든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간결성, 복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고 또 간단한 그런 문장으로서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완전성, 모든 정보, 중요한 정보는 빠짐없이 기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관성, 직무기술서는 모호하거나 또는 상이한 그런 진술이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4가지 요건을 반드시 기준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직무 명세서를 정리를 했죠. 직무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직무 분석의 결과 인사관리의 특정한 목적에 맞도록 아주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류가 바로 직무 명세서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직무 명세서는 모집과 선발에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는 직무의 명칭이나 소속 및 직종, 그리고 교육의 수준, 그다음 어느 정도의 기능과 기술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수준, 어떤 지식이 요구되는지,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특성까지 또 요구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된 게 바로 직무 명세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명세서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유형의 직무 명세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죠. 그래서 고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 명세서, 또 교육 훈련의 목적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교육 훈련용 명세서, 또 정확하게 권한이나 책임을 명확하기 위해서 조직 설계를 할 목적으로 조직 설계용 직무 명세서, 또 직무 평가를 통해서 임금을 결정할 때 임금 관리용 직무 명세서, 또 재해 방지, 또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안전 관리용 직무 명세서, 작업 방법이나 공정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그런 작업 방법 및 공정 개선 명세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직무 명세서를 만들 수가 있다. 직무 기술서나 직무 명세서는 또한 양식이 특정하게 규정되어져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에서 우리가 쓰는 목적에 맞게끔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을 해서 쓸 수도 있고, 관리 목적에 잘 맞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로 직무 기술서이고 직무 명세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